웃지 않는 그림과 웃는 인물 그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개 인물화를 컬렉션하는 미술 컬렉터들은 의외로 웃는 표정의 인물화와 웃지 않는 인물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계십니다. 어떤 인물 표정은 너무 밝아서 이빨이 다 보일 정도로 웃는 표정이고, 어떤 작품은 준엄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어떤 그림은 화내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림은 얼굴이 너무 일그러져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경우의 의미와 심리적인 효과에 대해 한번 말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하는 방식은 풍수나 이해부터 내려오는 인물화에 대한 제한된 컬렉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그러나 선배 컬렉터들이 집안의 물건을 드릴 때 필요에 의해 소장하셨기 때문에 가풍의 중심을 잡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웃는 그림도 상중하가 있다는 것이고, 활짝 웃어서 이빨이 다 보이는 그림이 있고, 윗니가 보이는 그림이 있고, 이빨이 보이지 않고 살짝 미소를 띠는 듯한 그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빨이 다 보이도록 껄껄대고 웃는 인물화는 심리적으로 보는 이에게 밝음을 선사하지만 실제로는 기쁨이 극에 달해 어둠을 끌어내 온다는 거예요. 인생은 양면적이라는 거예요. 입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환한 표정으로 껄껄대고 웃는다면 슬퍼할 일이 한 몸이니, 인물화에서 지속적으로 웃는 그림이 조각되듯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저장되기 때문에 극한 웃음 외의 일이라면 슬픔으로 자각한다는 점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계속 웃을 일만 생기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난 행복해야 해, 웃어야만 해, 행복할 거야 라는 다짐을 하는 순간 극한 행복은 오래 유지될 수 없으므로 내면이 웃느라 고갈된다는 점이에요. 겉으로는 양기, 웃음을 그리지만 내면을 고갈시킨다는 거예요. 참 의외의 이야기죠. 그러면 윗니가 보이는 인물화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풍수적으로 아주 나쁘지는 않아요. 윗니가 가지런하게 보이는 것은 부부 금술에 좋다고 합니다. 환영하는 이미지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그림을 문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걸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모든 기운을 다 환영하니까 좋은 기운이든 나쁜 기운이든, 그리고 윗니를 보이면서 웃기 때문에 복이 밖으로 새어나간다는 점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웃는 것은 다른 의미이나 인물화에서는 윗니를 보이면 항상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이빨이 보이므로 약간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복과 복에 대해 이미 심리적으로 만족해 버리기 때문에 복이 더 가득 차지 못하고 이빨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입술을 다문 채 웃는 듯 마는 듯한 표정을 짓거나, 역시 입술을 다문 채 웃는 인물상은 어떻습니까? 풍수적으로 이 경우에는 행복을 느끼지만 복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으므로 복스러운 그림이라 하겠다는 점입니다. 의외의 이야기이죠. 유럽의 명화를 보거나 동양의 명화, 조선과 고려의 인물화, 불화를 등을 보면 입술을 굳게 닫은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물이 기뻐하나 복된 기운과 생명력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웃지 않거나 화를 내는 듯한 표정의 인물화는 어떨까요? 웃지 않는 인물상 역시 이빨을 보이지 않고 입을 다문 상태라면 복을 머금는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만 화를 내서 보는 이에게 위압감을 주는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다는 것이고, 그러나 화를 발산하지 않고
준엄한 표정을 짓는 것은 위세와 권위, 강함을 나타내는 경우죠. 그것은 보는 이에게 준엄한 위치에 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보통 강인한 표정을 지닌 인물화는 동양에서는 달마도처럼 문 입구에 둠으로써 삿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수호의 의미를 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서양 풍수에서는 위험 있는 표정의 인물상을 사무실에 둠으로써 그 공간의 주인이 가볍지 않고 중후하며 하는 일에서 들뜨지 않는 사람임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